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핵심 바로 왜라는 질문입니다. 종목에는 이유 없는 상승도 하락도 없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집요한 질문으로 시장의 본질을 파헤칩니다. 숫자 너머의 진짜 흐름을 지금부터 짚어봅니다. 궁금한 종목 Y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ES플래닛 허반석 수석팀장, 오늘 첫 출연입니다. 오리도홀딩스 권영우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권영우 대표님 오늘부터 첫 출연하셨는데 앞으로의 활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궁금한 종목 Y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공개해 주시죠. 오늘 시장에서 가장 컸던 이슈죠. 희비 갈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왜일까요? 골드만삭스의 투자 의견 하향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하이닉스의 주가가 최대 9%까지 빠지기도 했습니다. HBM 경쟁이 가속화가 될 것이라는 전망, 그동안 하이닉스가 누려왔던 HBM의 프리미엄이 많이 희석될 것이라는 의견이 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또 마침 얼마 전에 HBM4,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로부터 샘플을 넘겼던 HBM4 이 허가가 지연 이슈도 좀 벌어지면서 경쟁사들에 비해 그래도 3, 4개월은 앞서간다. 다양한 이야기 좀 오고 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이야기해봤고요. 자, 삼성전자는요 오늘 3%나 올라갔습니다. 최근 저희 방송에서도 이 둘을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좀 비교했을 때 기대 수익률을 봤을 때 삼성전자가 더 낫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방송에서 많이 보내드렸었는데요. 오늘 뭐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오늘로써 모두 끝이 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호재도 있지만 시티그룹에서도 전망하기를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회복세가 나타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2나노 공정의 엑시너스 2600이 적자 규모를 2.5조에서 1.2조로 줄여줄 수 있다는 데 포인트를 두고 있고요. 어제는 메모리 부분에서 악재가 해소가 됐고요. 오늘은 시스템 반도체에서 악재가 좀 해소가 된 모습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좀 날로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먼저 하이닉스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 팀장님, 네. 오늘 SK하이닉스의 급락 어떻게 보셨고 어떻게 해석을 좀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놀라셨을 거고 네. 지금 당장에 내가 그러면 저가 매수 기회로 봐야 될까라는 생각도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HBM에 대한 점유율 그리고 실적, 기대감 여전하다. 그러면 삼성전자 저는 8만 원 말씀을 드려왔던 것처럼 반도체 업황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보았는데 이 리포트 리스크가 한 방을 크게 또 때렸습니다. 21년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Winter is coming 하는 겨울이 온다라는 것 때문에 삼성전자 등 반도체가 다 와르르 무너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같은 경우에도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의견 하향을 했습니다. 매수에서 중립으로 했는데요. 대신증권도 마찬가지로 HBM의 평균 판매 가격을 낮췄고요. 미래에셋증권도 점유율 경쟁 때문에 매수에서 중립으로 의견을 하향하는 등 SK하이닉스가 그간에 누려왔던 프리미엄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될 때가 됐는가에 가장 큰 하나의 망치를 때렸다라는 것이 골드만삭스의 리포트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가 최근 4월에 The Iceberg Looms라고 해서 빙산이 다가온다라는 이야기를 또 했거든요. 미국발 반도체 관세 영향 때문에 안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 그럼 지금 올라오고 있는 수요와 가격에 대한 상승은 관세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미리 구매해 놓는 선구매 영향 때문에 반도체가 올라오고 있는 거다. 결국에는 하반기에 관세 유예냐 아니냐라는 이 기간 동안에는 반도체 수요에 대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지금 가격 반등과 수요 증가에 너무 속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여기 The Iceberg Looms에서 최선호주를 삼성전자로 또 꼽았고 목표가를 7만 원으로 정했다는 거죠. 결국엔 SK하이닉스는 때리고 삼성전자는 안 좋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는 7만 원으로 하고 본인들은 최선호주로 지정을 했다는 거죠. 결국에는 SK하이닉스 팔고 난 삼성전자 살 거야 라고밖에 저는 안 보이거든요. 네. 우리가 겨울이 온다라는 리포트를 보고서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그 다음날, 그 다다음 날부터 골드만삭스 사기 시작했거든요. 사실상.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나는 삼성전자 살 거고 SK하이닉스는 다 팔 거야 라는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본인들이 삼성전자를 밀고 있으니까 SK하이닉스를 져버린 건데 저는 결국엔 다시 차트상 저위험 구간 추세 저점에서는 반등에 대한 가능성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요. 조금 더 길게 SK하이닉스 보유자분들께서는 아프지만
조금은 길게 보셔야 될 때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시장에서 봤을 때 하이닉스의 하락 그리고 삼성전자의 뭔가 이제 교체가 되는 느낌이 언제 올까라고 전 고민을 항상 많이 했었는데 이게 저는 정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로부터 퀄 테스트를 통과했을 때 그 사인이 딱 떨어졌을 때 그리고 프리미엄이 정말 떨어지는 걸 본 다음에 하이닉스가 떨어지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오늘 보니까 이게 시점이 좀 많이 당겨왔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기보다는 오늘이 시작이다라기 보기보다는 이제 좀 하락을 하더라도 네. 참아가는 것. 또 내일 시장 됐을 때 삼성전자 떨어지고 SK 하이닉스가 하방을 지지해 준다 그러면 또 사람들 시장의 반응은 엇갈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긴 호흡으로 반도체는 모두 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하루 흐름에 너무 일희일비하기보다 좀 긴 흐름으로 보는 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첫 출연해 주신 권영우 대표님은 삼성전자 이야기를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어제부터 이제 H20 엔비디아가 중국향으로 이제 보낼 수 있다라는 것과 함께 오르기도 했고 메모리 쪽에서 올랐고 오늘은 또 여러 가지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도 해제가 되고 호재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대 수익률이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올라가는 모습 봤을 때는 이제 좀 본격적인 상승의 시작이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지금 반도체 트렌드가 그동안의 범용 반도체, 이 HBM 쪽으로 해서 SK 하이닉스향으로 상승이 좀 많이 나왔다면 이제 반도체 트렌드가 조금 바뀌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가 이제 ASIC 주문용 반도체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골드만삭스가 사실 시장을 좌우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맞습니다. 반도체 SK 하이닉스는 숏을 의견을 내고 삼성전자에는 롱의 의견을 냈지만 스테이블 코인의 대장 중인 카카오페이의 하락을 주도했던 것도 네. 이제 이후에 말씀드릴 거지만 그것도 고드만삭스가 사실 주도를 했던 거거든요. 맞아요. 그동안 삼성전자에 어떻게 본다면 주가가 좀 상승이 못 나왔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동안 어떻게 본다면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을 어떻게 보면 선물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지수 플레이용으로 삼성전자를 많이 움직였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오랫동안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부진했었고 이제 마침내 지수를 올릴 만한 코스피 5천으로 올릴 만한 어떤 커다란 명분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명분 중에 하나가 저는 ASIC, 이 주문형 반도체에 대한 수요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의 이 무죄 선고가 앞으로 이 향후 반도체 사업에 대한 리스크도 확실히 좀 해소가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수에 대한 어떤 상승을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SK 하이닉스가 조정이 나고 다른 그 굵직한 종목들,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이런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종목들이 조정이 나온다고 했을 때 지수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상승이 지금 그쵸. 굉장히 필요한 그런 맞아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될 확률이 가장 높다. 저는 그렇게 네.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지금 반도체에도 여러 가지 악재들이 호재로 좀 돌아가는 상황도 나타났고 지금 우리 증시가 잘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뭐 여러 이제 지주사들이 좀 올려간 증시라고 본다면은 그 힘이 좀 빠진 상태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지수 올려줄 타이밍 아니냐 여러 가지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쪽 얘기를 좀 해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터닝 포인트가 허반석 팀장이 이제 슬슬 만들어지는 것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엑시노스도 지금 생각보다 뭔가 반응이 꽤 좋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 나쁜 이야기는 좀 없는 것 같고 오늘 시장에서 이 삼성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다 보니까 두산테스나, AD 테크놀로지, 뭐 코아시아 같은 종목들이 오늘 꽤 올라갔습니다. 앞으로 이쪽에 대한 전망은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일단 정부에서도 팹리스 챌린지라고 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지원을 하겠다. 그중에 1조 원 정도는 띄어서 팹리스 쪽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 쪽에서도 삼성전자, DB하이텍, SK 계열 쪽에서 흐름들이 이어질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그 하위 밸류 체인들에 대해서 우리는 또 투자의 기회를 잡아야 되겠죠. 웨이퍼를 테스트하는 기업이나 아니면 후공정 쪽에서 테스트나 패키징 쪽의 기업들을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이거는 실적이 있는데 전방 산업이 좋아지면서 실적이 당연히 수요에 따라서 증가할 수 있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포인트에서 반도체는 제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때부터 길게 보시고 삼성전자 8만 원까지 저는 가지고 갈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쪽에서 매기가 들어온다. 하이 밸류 체인에서도 나는 어디를 선별해서 매수하고 도전할 것인가를 미리 조금 선별해 놓으신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 기대를 했던 게 장중에 오늘 TSMC 실적 발표 있었잖아요. 네. 여기서 TSMC가 조금 미스가 나는 부분이 있으면 삼성전자가 더 치고 올라갈 부분들이 좀 보이겠다 했는데 TSMC 오늘 실적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또 시간을 뒤로 밀어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 힘을 더 모아놨다가 또 발산을 시키는 그런 타이밍을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반도체에서 한번 더 토픽 종목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 팀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제주 반도체 가지고 왔습니다. 팹리스 메모리 반도체 설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바일 기기용 낸드 MCP 그리고 D램, S램, C램까지도 저전력 고집적 메모리 설계 기업입니다. 결국에는 위탁 생산을 맡기고 설계만 하는 기업이다. 팹리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월 AI 반도체 설계 국가 전략기술 지정에 따라서 한 차례 급등이 나왔었고요. 지금은 다시 21선을 잘 지켜가면서 반등의 자리를 모색하고 있더라. 그러면 차트 흐름 보시죠. 늘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많이 오르지 않은 기업 또는 이곳에서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을 방송에서 늘 말씀드리려고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결국엔 상단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여기서 조정을 받고 되돌림 나온 이후에는 그 윗까지도 올라갈 차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쪽에 매기가 들어온다. 후공정 쪽에 살펴볼 필요가 있고 팹리스 지원된다라고 한다면 제주 반도체도 우리는 살펴봐야 되지 않은가라는 말씀드리면서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차적으로 19,000원, 손절가는 15,2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주 반도체 소개해 줬습니다. 목표가 19,000원, 손절가 15,200원입니다. 이어서 권영호 대표 오늘 반도체 토픽 종목은 어딘가요? 저는 YC라는 종목을 토픽으로 결정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그 반등을 힘입어서 삼성전자양 매출 비중이 높은 한 90% 정도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YC라는 종목을 선택을 했고 지금 반도체 그 소부장 밸류체인들이 사실 업황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실적도 지금 적자 전환을 한 기업도 많은데 YC는 여전히 지금 매출이 잘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이 견조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YC가 작년에 이제 삼성전자가 오를 때 한 22,950원까지도 상승이 나왔다가 최근에 기간 조정, 어떤 그 가격 조정을 거쳐서 바닥을 다지다가 오늘 제일 탄력성이 높게 오른 종목이 바로 이 YC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삼성전자의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YC로 가장 첫 번째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지금 중국향의 AI, GPU 판매를 지금 미국이 또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대감까지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ASIC 주문형 맞춤 반도체를 삼성전자 측에서 채택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수요는 YC가 좀 가져갈 확률이 높다. 그쵸.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11,530원, 넥스트레이드 지금 기준가로 11,530원이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12,800원, 손절가는 10,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YC였습니다. 지금 채팅창에는 권영우 대표 이 단기 트레이딩 종목 잘 본다라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YC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공개해 주시죠. 오늘 진짜 제약바이오 장난 아니었습니다. 안 오른 종목이 없을 정도로 진짜 섹터 자체가 시뻘겠다라는 말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유한양행 렉라자 기대감 비만 치료제 연구 성과 펩트론 루폰 품목 허가 이 말고도 호재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코스닥 강세가 요즘 유난히 좀 강세 이 모습이 좀 유난히 돋보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의 상승세가 어디까지 좀 이어질지가 궁금한데요. 먼저 권영우 대표님, 제약바이오 수급 쏠림이 오늘 정말 강했습니다. 근데 오늘 강한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야 이게 하루짜리는 아닐 것 같은데 라는 좀 생각이 든단 말이죠. 수급 쏠림 현상이 좀 앞으로 연속성 있게 나타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연속성이 있는 거를 넘어서서 주도주가 교체되는 시장이 좀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알테오젠이 시장의 어떤 제약바이오 업황에서 주도주 역할을 했더라면 지금 오늘 유한양의 20% 상승이라는 것은 저는 신호탄을 날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한양행이 이제 국산 또 유일한 국산 항암제로서 그렇죠. FDA 승인을 받은 국내 기업이기도 하고 그동안 좀 우려가 있었던 거는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었습니다. 항암제로서는 기술을 인정받았지만 이것을 너네가 숫자로 증명해낼 수 있겠냐?
이런 시장의 질문에 어느 정도 답변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유한 양행이라든지 또 이재용 부회장의 그 무죄 선고로 말미암아서 이제 향후에 삼성의 바이오 사업까지도 박차를 가하게 된다면 전반적인 어떤 바이오 분야에서 업종에서 좀 매기가 쏠리지 않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의 연속성이 어느 정도 나타날 전망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유한양행 움직이면서 많은 분들이 좀 반가워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이 키 맞추기를 정말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좀 올라서 유한양행의 소식 그리고 셀트리온도 올라가는 모습을 좀 여러 가지로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허반석 팀장님, 그래도 지금 이 제약바이오라는 섹터 안에서는 비만 치료제가 진짜 너무나도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도주 오브 주도주의 모습을 좀 갖고 있는데 여기 상승 랠리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펩트론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여름이 피크일 가능성을 열어놓고서 대응을 하자. 그쵸, 대응의 얘기해 주셨죠. 영역이다라는 네. 말씀드렸죠. 펩트론은 주간 기준으로 22%, 3개월 기준으로는 46%. 연초 대비해서 130% 상승을 했습니다. 일라이릴리와 비만 치료제 공동개발 기대감, 기술 수출 임박 동반된 결과물인데요. 결국엔 이 정도까지 올라왔으면 무언가 뉴스가 나왔을 때는 우리의 격언처럼 뉴스에 팔아라, 셀 온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놓고서 오를 때는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무언가 터졌다라고 했을 때는 같이 수익 실현이 나오는 우리 시장의 특성을 여러분들도 10분 살려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면서요. 비만 치료제는 일단 여름 계절주 성격이 나오고 있는 또 상황이고요. 여기서 수요 피크다라는 것들이 하나씩 반영이 된 이후에는 다시 이제 또 연말 연초 작심삼일 다이어트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거기서 바닥이 나올 수도 있다. 이 플로우를 한번 노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비만 치료제는 제가 화요일에도 펩트론, 맞아요. D&D 파마텍, 블루엠텍, 인벤티지랩 요 정도만 딱 언급을 드렸으니까요. 이 안에서 등락을 여러분들이 잘 타셔야지 뜨겁다 올라간다라고 해서 덜컥 올라탔을 때는 정말 나는 손절선을 정확히 잡아놓고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딱 제약바이오 안에서 비만 치료제만 볼 게 아니라 제약바이오 업종 자체가 하반기 금리 인하와 함께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다. 금리 인하의 관점으로 봤어도 제약바이오는 선호주를 잘 잡아놔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 있죠. 이 상태에서 더 날개 달아서 올라갈 수 있는 제약바이오 탑픽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권영우 대표의 탑픽 종목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유한 양행을 탑픽으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해왔고요. 저는 가는 종목이 더 간다 주의입니다. 저는 투자를 할 때도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스타일이고 유한양행이 그동안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숫자로 좀 증명하기 어려웠지만 렉나자 매출이 좀 급반등하게 되면서 숫자로 좀 증명을 했던 그런 부분이었고 오늘 보시면 이제 수급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본다면 좀 물려 있었던 주식들을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뭐 연기금, 사모펀드, 금투 너나 할 거 없이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을 다 가져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단기적인 어떤 매물대도 돌파를 하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이 적어도 한 16만 원대까지는 전 열려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좀 더 보수적으로 제시를 해드리자면 매수가를 제가 13만 5,800원 그리고 약간 조정이 나왔을 때 한 2%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 진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좀 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 한 18만 원대까지 그리고 손절가는 11만 5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길게 보고 있는 목표가는 18만 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허반석 팀장이 준비한 제약바이오 탑픽 종목은요? 네, 이뮤논시아라는 기업입니다. 제가 가벼운 종목들 가지고 올 때 꼭 품절주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맞아요. 네, 최대 주주가 유한양행 그리고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소수점을 제외하고서 70%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 유통 물량 자체가 29점 몇 %, 그러니까 한 30%라고 보시고 그러면 보호예수 물량 언제 해제되는 데가 가장 궁금하시잖아요. 그냥 보호예수 해제 물량이 최대 주주 물량 3년 갈 때까지 유통 주식 수가 30% 남짓이다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한 주주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뮤논시아는 T세포 그리고 대식세포 타겟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는 바이오 벤처 기업이고요. 임상 2상을 2개 진행하고 있고요. 비임상 2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 또한 실체가 있다. 유한양행과 국내 판매 독점 유통계약 체결한 것도 있고 그리고 21년에는
기술 이전을 진행한 부분도 있어서 제가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실체가 있어야 된다라는 데에는 부합하는 기업이고 거기다가 더해서 품절주의 느낌도 갖고 있는 기업이다. 6월 중순까지 하락 추세에 흘렀는데요. 차트 보시면요. 반등을 할 지점에서 반등 한번 주고요. 반등할 지점에서 반등을 못하고 아래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시 지금 이 자리가 새롭게 출발하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요. 7,000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5,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허반석 팀장의 탑픽 종목은 이뮤논시아였습니다. 자, 이뮤논시아까지 참고해 보시고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도 공개해 주시죠. 네, 스테이블 코인에서의 하락이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가상자산 3법이 가까스로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서클이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코인과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테마에도 이제 좀 끝이 다가오는 걸까요? 오늘 윗꼬리를 달거나 하락폭을 키운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기축통화인 달러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이제 시장에서 제도권에 우리가 좀 선점을 할 수가 있는데 또 수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화 기반으로 된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만큼 수요가 있을까라는 의문들도 현재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가 하나하나씩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먼저 권영호 대표님, 오늘 카카오페이가 14%나 좀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스테이블 코인 투심도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것 같고 카카오페이에 대한 투심도 많이 악화가 됐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오늘 골드만삭스가 큰 역할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카카오페이가 마이너스 14% 정도 급락이 나왔던 거는 사실 골드만삭스가 주범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카카오페이의 그 대차 주식, 그러니까 삼성증권으로부터 530만 주 가량을 빌렸습니다. 이 차입을 한 주식을 가지고 150만 가량을 오늘 시장에다 매도를 했거든요. 따라서 오늘 스테이블 코인의 전반적인 하락을 주도했던 게 바로 카카오페이였고, 그렇죠. 지금 이 단가가 제가 알기로는 51,9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카카오페이 주가가 57,000원인 것을 감안했을 때 지금 골드만삭스가 팔 수 있는 물량이 지금 380만여 주가 남았거든요. 네. 근데 이걸 지금 가격에서 또 다 던질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왜냐하면 물량이 너무 크다 보니까 150만 주를 지금 처리할 때도 마이너스 14%를 떨구면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남은 380만 주의 다량한 주식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51,900원이라는 단가가 거의 바닥이 다 왔다라고 보고 있고, 카카오페이가 지금 대장주 역할을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오늘 아무래도 전반적인 스테이블 코인의 그 하락 투심 악화를 좀 불을 끼얹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바닥이 거의 다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손실을 보면서 골드만삭스가 던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걸 이제 봤을 때 카카오페이가 아닌 일단 다른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주로 매매 공략을 하는 것이 좀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페이에 대한 의견까지도 함께 좀 들어봤고요. 자, 스테이블 코인 전반적인 이 섹터 테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반석 팀장님, 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이 시작되고 엄청나게 선풍적인 유행을 이끌면서 한 달 정도 좀 넘는 시간이 지나왔습니다. 자, 근데 뭐 테마에서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초전도체다. 그리고 뭐 초전도체다, 뭐 스테이블 코인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를 때는 주가가 쭉쭉쭉 올라가는데 시간이 지나서 공부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된 상태면은 그때 주가가 내려가다,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이 정책의 약발도 좀 떨어진 시기가 됐나요? 먼저 말씀하신 거에 답변을 한번 드려보자면 기술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을 때는 신규 진입한 사람들의 장이죠. 그쵸. 자기들 세상입니다. 그런데 후발로 뭔가 공부를 하고 이제 사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 고점이다. 물량을 떠넘기고 예. 떠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다. 객장의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면 증시가 고점이다라는 것도 일맥상통한 이야기로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은행 총재도 우려를 표명했지만 미국 하원에서 절차적 표결을 진행했고 이제 본회의 상정과 통과, 대통령 서명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해서 분명히 언론 앞에서 이렇게 딱 보여줄 거거든요. 그때까지는 한 차례 슈팅은 남아있지 않은가. 일정 이벤트상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하고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 지니어스 X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자금이 미국의 국채를 사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아요. 미국은 이것을 끝까지 밀고 갈 수밖에 없는 배에 올라타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미국이 주도하는 하나의 테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에 따라서 국내도 이와
발맞춘 제도적 정책적 기틀을 마련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그러면 그 시스템 안에서 어떤 기업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플랫폼을 지니고 있는가? 뭐 NHN, KCP, LG CNS, 다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을 갖고 있는가? 네이버, 카카오는 잠깐 생각을 해보고요. 예. 거기다가 더해서 두나무, 업비트 지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기술투자 이런 쪽을 관심주로 올려놓고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까지는 아직까지 살아있는 모멘텀으로 살펴보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한 방은 남아 있습니다. 자, 그 한 방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은 과연 또 어디에 있을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허반석 팀장님 먼저 종목 얘기해 주시죠. 네,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기술투자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결국엔 한 방 남아 있는데 업비트 두나무의 시총이 9조 원까지 올라갔고요. 업비트 두나무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초 대비 시총이 30% 이상 올랐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는 두나무의 지분을 7.2%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9조 원과 7.2%라고 하면 한 6,400억 정도의 지분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국내 블록체인, 가상자산,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가 나오면 다시 저점에서 반등에 대한 가능성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9,9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기술 투자 얘기 나왔고요. 권영우 대표님은 앞서 이제 허반석 팀장이 얘기했던 부분 한 방 동의하십니까? 예, 뭐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부분적으로 동의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부분적으로 동의를 해야 탑픽 종목을 받기가 수월하거든요. 탑픽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탑픽 종목으로 다날 준비해왔습니다. 처음에 상승이 나왔을 때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게 카카오페이와 다날, 미투온 이 세 종목 정도가 됐었고 네. 사실 정권이 출연할 때마다 그 정책을 주도적으로 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전 정권에서는 그게 대왕거래였었고 그리고 현재 정권에서는 그게 스테이블 코인인데 이게 절대로 한 번의 상승으로 끝나진 않습니다. 제가 또 테마주를 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게 외봉이라고 하죠. 외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도 쌍봉의 흐름을 만들고는 끝나기 때문에 지금 해시드 블록체인 대표를 인사로 앉히고 그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지금 드라이브를 하는 것을 보면 지금 투경을 전부 다 투경 지정이 된 종목들이거든요. 이 투경이 해제가 되면 다시 한번 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다나를 탑픽으로 정한 이유가 원래 페이코인이라고 하는 가상화폐를 가장 먼저 발행을 한 것도 이 다날이라는 종목이고요. 지금 싱가포르 국부펀드에서도 투자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그 코인을 활용해서 결제를 상용화하는 비즈니스를 이용하는 종목도 이 다날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투경 해제되는 것은 어느 정도 기대하고 오늘 지금 카카오페이에 그런 매도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 저는 진입에 하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400원을 매수가로 드리고요. 목표가는 10,000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6,3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정시 진입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궁금한 종목 Y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허반석 수석팀장, 권영우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